내가 어쩌다 아내의 사랑을 그리워할 때면 언제나 생리 중이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던 아내의 얼굴만이 지금도 생생하다. 잠깐의 일처리에도 늘 생색을 내던 그의 태도가 난 꼴보기 싫었고, 독박을 쓴 집안일로 언제나 나의 몸과 마음은 오래 묵힌 파김치처럼 되었다. 안녕하세요. 제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인간관계를 헤쳐나가는 일은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50대 중반의 부부가 겪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적 고통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대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 한 분인 달라이라마의 인간관계에 관한 지혜를 접목해 봄으로써 통찰력과 위안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지요. 은퇴를 앞둔 50대 중반인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이 고갈되어 버리는,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에 갇히게 되어 늘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나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적인 부분인 것은 무시 못할 현실이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따뜻한 흰쌀밥 같이 마음 기댈 곳 하나뿐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에 커다란 돌이 짓눌려 있는 듯하다. 내 집이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때가 언제였던가. 쪼잔한 것 같지만 작은 도움의 몸짓으로 웃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던 집안일은 이제는 끝을 알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가 되었다. 직장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열심히 도우려 했던 집안일은 이제 당연히 내가 할 일이 되었고, 더 큰 기대치로 되돌아온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고사하고 자질구레한 일까지. 일이 몸에 배지 않아서일까, 늘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는 기분이다. 게다가 그래도 한때는 따뜻한 대화와 공유된 꿈이 있었던 아내와의 관계는 퉁명스럽고 애교라고는 찾을 길이 없는 아내의 말투로 차라리 입을 닫는 게 편하게 됐다. 그리고 그나마 자그마한 설렘이라도 있었던 부부 사이의 사랑은 이제는 까마득한 추억 속으로 멀어져가는 듯하다. 물론 젊은 시절에도 함께 한 번 시간을 가질라 치면 그때마다 아내는 생리 중이라고 아픈 표정을 짓는 게 다반사였다. 심지어 어느 때는 한 달 내내 생리 중인 적도 있었으니. 그러더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자신의 건강과 노화 문제로 자연스럽게 레파토리를 바꾸더니 우리의 관계는 더더욱 가뭄에 콩나듯 한다. 그러나 더욱더 억울한 것은 정말 어쩌다의 상황도 아내는 나를 늘 그것만 생각하는 치안으로 몰아버리기 일수다. 문제는 아내와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해지면서 벌써 인생이 다 가버린 듯한 위축감과 서서히 고갈되어가는 생활의 활력이다. 무엇을 새로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다지 좋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종종 나는 혼자만의 평화와 고독을 찾을 수 있는 곳을 꿈꾸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슬픈 부분은 고립이다. 나의 이러한 마음의 짐을 허심탄회하게 함께 나눌 사람도 없고, 나의 조용한 절망의 깊이를 이해해 줄 사람도 없다. 50을 넘긴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대학 동창이었던 나와 내 남편과의 결혼을 떠올려 본다. 나는 어려서부터 선머슴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 안에 깊이 새겨진 마마 자국 같은 것이 되었다. 이러한 성향은 아마도 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낭만적인 환상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풍경이 아닌 말년에 따라올까 두려웠던 고독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쯤으로 여기게 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결혼의 현실은 가정생활에 대한 나의 선머슴 같은 무관심에 그 어떤 여지도 제공하지 않았다. 우리가 서로 재정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의 부담은 전적으로 나의 일이었다.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현관문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나의 두 번째 직업은 나를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다. 게다가 남편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나의 노력은 파트너십 행위라기보다는 완수해야 할 매일의 과제를 받은 학생을 보는 듯 했다. 그렇게 매일이 지친 생활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 애정에 대한 남편의 요구는 때때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이미 파김치처럼 된 나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무겁게 짊어져야 하는 추가적인 짐처럼 여겨져 애써 무시하고 지나치는 적이 많았다. 그러나 로맨스나 친밀감에 대한 아주 작은 관심마저도 서서히 고갈되어 가면서 이제 그것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의무로 변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점차 집안일의 일부를 남편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내가 바라던 파트너십이나 공감의 의미를 충족시키진 못했다. 그에게 있어 집안일은 함께 해야 할 책무의 공유가 아니라 그야말로 봉사활동이었고 늘 생색내기 일쑤였다. 나는 그의 그런 태도가 꼴보기 싫었다. 게다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밖으로만 돌더니 이제는 집에 머무르는 것을 점점 더 선호하는 남편의 변화가 나를 숨막히게 한다. 함께 있을 때의 그의 존재는 위로의 원천이 되기는커녕 자유와 독립에 대한 나의 억눌린 욕망을 상기시켜준다. 부부관계 분석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식으로 유명한 존 카트만은 연결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는 상대방에 대한 조건 없는 지지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얘기하듯 결혼 생활에는 정답이 없고 부부관계만큼 풀기 어려운 과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의 연결을 위한 노력에 관한 마음가짐으로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분인 달라이라마의 지혜를 살펴봄으로써 부부관계의 틈을 메워볼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달라이라마는 세계의 스승이라는 명망을 얻은 분으로 그가 전한 인간관계에 대한 심오한 사상은 연민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이며 연민이 없으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명언에 잘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연민이란 무엇일까요? 연민이 갖는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깊이가 다소 다른 개념으로 상대방의 슬픔에 대해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까지 헤아림을 이야기하는 맹자의 측은지심과도 연결될 수 있는 어진 마음의 근원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인 조지 베일런트는 행복의 완성이라는 저서를 통해 사랑과 연민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며 연민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한 공감뿐 아니라 치유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정한 연민은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달라이라마. 그는 결혼 생활에서 부부의 지속적인 관계와 성장을 위해서는 연민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연민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민은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두 사람을 지원하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연민을 키울 때 비로소 자신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대변합니다. 앞서 소개된 은퇴를 앞둔 50대 중반의 남편은 앞으로 가속화될 자기의 입지에 대한 불안과 자신감 감소의 악순환에 갇힌 느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지지해줄 아내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갈망하지만 집안일에 대한 초기 지원이 압도적인 기대로 바뀌는 가정 역학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가중되었고 정서적 연결이 부족해지면서 아내와의 애정이 줄어들고 그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내는 많은 의미를 두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된 동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재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그녀가 혼자 도맡아 하게 됨으로써 너무도 지친 삶을 보내게 되고 급기야는 집안일에 대한 남편의 지원이 생긴 때조차 그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남편이 간헐적으로 부부애를 요구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져 그녀의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탈진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앞서 들은 부부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서로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바램으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다르게 부부가 함께하는 삶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에 대한 불만이 사랑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긴 부부 사이의 작은 틈은 그대로 두면 복구하기 힘든 아주 커다란 구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결혼이라는 의례를 거쳐 함께 모든 것을 책임지며 살겠다고 맹세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약속만큼 깨어지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자제력이 떨어지게 되는 나이가 될수록 더 그러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상대방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보이지만 못 본 척 해주고 감싸주며 함께 나가려고 더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개성 있던 모습들도 시간이 가면 점점 더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흐른 먼 훗날이면 남녀도 구분되지 않는 같은 모습이 되어 떠나는 것이 우리네 인간사입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다면 그래도 젊은 시절입니다. 원망은 아직 같이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다는 반증입니다. 더 세월이 가면 여러 가지 감정도 나이 들어 버립니다. 슬픔도 행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부부가 서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험한 세상,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유일한 사람은 바로 곁에 있는 그 사람뿐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말하지 않아도 눈치채주고 그저 말없이 안아주십시오. 넘어지려 할 때는 살며시 붙들어 주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 예민한 문제인 돈은 어디에 쓰는지 알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고 다니든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상대방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은 필수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받고자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먼저 해 주십시오. 그의 모습이 바로 나고 내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입니다.